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 연준의 테이퍼링 시사로 증시가 불안에 휩싸인 가운데 비트코인은 반등했습니다. 전통적인 안전자산 금 시세는 별 변동이 없어 비트코인이 안전자산 역할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4개월 만에 3,100선 밑으로 떨어지는 등 급락장이 이어지자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공매도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기울어진 공매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셀코리아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2차 전지 업종과 카카오뱅크,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의 일부 종목들은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종목의 투자 매력은 경기 사이클과 관계없이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이 높은 산업이란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분할이 구체화됐습니다. SK텔레콤은 인적 분할 방법으로 SK스퀘어를 신설하고 투자 전문회사 SK스퀘어는 지주회사 역할을 하게 되며 오는 11월 1일 분할하는 SK스퀘어는 반도체와 신사업 관련 투자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짠 내일 짠 출발합니다. 수정입니다. 이제는 좀 반등이 나와줄 만도 한데 오늘도 장 초반의 상승을 뒤로 하고 현재는 양시장이 또 깊은 하락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유동성 잔치는 끝났다라는 평가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오늘도 양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순매도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은 다시 1,180원까지 튀어오르면서 시장 오늘도 어두운 분위기를 나타내고 이번 한 주 내내 좀 음봉을 그려나가고 있는데요. 장중의 변동성이 또 큰 만큼 장 마감 때 다시 상승 반등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목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시장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종목 고민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크릿 원정대가 찾아가는 시크릿 강연회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온라인 강연회로 대체가 됐습니다. 내일 오후 1시죠. 서울경제TV 더하기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각에 또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현재 양시장은 모두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일 미증시도 장중에 낙폭 줄이면서 반등 마감을 했는데요. 국내 증시도 그래도 더 큰 이탈 없길 바라보면서 이 시각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장 초반에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면서 현재는 0.77%의 낙폭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3,074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보시죠. 네, 오전 중에 등락을 반복을 했는데요. 현재는 1.59% 빠진 975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는 기관이 매수 전환을 해주었습니다. 기관은 138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개인이 현재 2,255억 원 매수세 보여집니다. 외국인이 홀로 매도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현재 2,366억 원 매도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보여집니다. 기관은 122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790억 원 매도세 보여집니다. 개인이 홀로 매수하고 있네요. 개인은 현재 927억 원 매수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적인 업종과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콜드체인 관련주, 음식료주, 시스템 반도체주가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 테마로는 미디어 관련주, 백신 여권 관련주가 있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콜드체인 관련주가 강하지는 않지만 상승불을 켜내주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백신 보급과 함께 콜드체인 관련주들도 함께 올라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 백신 폐기의 원인 중 대부분이 온도 이탈 문제인 것으로 조사가 되면서 콜드체인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신바이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강세와 함께 또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2.66%의 강세 흐름 보여지고요. 6,1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서린바이오 2분기 호실적 발표가 있었죠. 현재 24%대 급등세가 보여지고요. 41,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음식료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가격 인상이 본격 반영이 되면 실적 호조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또 푸드나무는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한 움직임을 가져가 줬죠. 인공지능 전문 업체인 라온피플과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해서 메타버스 헬스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푸드나무 현재 3.48% 오른 37,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교촌 F&B도 호실적 발표를 내놓았죠.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로 또 배달 수요 증가가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서 오름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2.79% 오른 18,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송홀디스도 현재 6%대 강세 보여집니다. 5,73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살펴볼 업종으로는 시스템 반도체주가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수급 동향 조사 기관이죠. WSTS가 반도체 매출 증가율을 상향 조정했다라고 합니다. 4분기부터 둔화가 될 것이란 시장의 우려와는 다르게 또 반도체 호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을 한 건데요.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까지도 매출 증가를 예상을 하면서 오늘 시스템 반도체주들의 오름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DB하이텍은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리포트 나와줬고요. 한미반도체는 중국과 68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DB하이텍 3%대 오름세고요. 58,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2.05% 오른 32,3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B세미콘도 현재 3%대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는 오늘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디어 관련주들의 낙폭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디어 관련주들 연일 좀 빠지는 모습인데요. 그 중에서 또 지상파 3사가 2020 도쿄 패럴림픽 개막식 생중계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중계를 늘렸다곤 하지만 전반적인 중계 편성이 뚜렷하게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IMBC는 실시간 중계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현재 5%대 하락세 보여지고요. 3,32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TBC도 6%대 빠지고 있습니다. 1,02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YTN도 4%가량 빠지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백신 여권 관련주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또 2주간 연장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번 거리두기에서는 4단계 지역에서 식당, 카페 같은 곳은 또 9시로 운영 시간이 제한이 된다라고 하고요. 또 비수도권도 일괄적으로 3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한다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단 감염이 잡히지 않으면서 여행주, 항공주, 그리고 백신 여권 관련주들까지도 함께 빠지는 모습입니다. KT 현재 3%대 낙폭 보이고요. 라온시큐어도 현재 5%가량 밀린 4,40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GA 솔루션즈도 현재 4%가량 빠진 1,30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오늘 살펴볼 특징주로 아주스틸이 있습니다. 아주스틸 오늘 코스피 상장 첫날이죠. 컬러 강판을 전문으로 영위하는 기업인데요. 시초가를 공모가 2배로 형성하고 급등세에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현재 22%대 급등세고요. 37,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특징적인 업종과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살펴봤습니다. 상승하는 업종 정말 몇 개 되지가 않는데요. 그래도 콜드체인 관련주, 음식료 관련주,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를 짚어봤습니다. 하락하는 업종이 대부분인 상황 속에서 오늘도 객장 상황 들어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시장 들여다봐야겠죠.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여원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외국인은 양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소량을 지금 담아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객장 상황부터 좀 지켜볼까요? 네, 현재 수급 주체별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두산중공업,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C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흥 SEC, 펄어비스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이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좀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이제 코스피 상위주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러한 반도체 업종으로 좀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오늘 코스피 시장이 좀 선방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사실 장 초반에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었고 이번 주 내내 워낙 좀 하락을 많이 했다 보니까 오늘은 그래도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강하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미국의 지금 고용 지표가 좀 호조세를 보이면서 재차 이제 또 테이퍼링에 대한 좀 우려감이 또 더욱더 불거지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오늘 아시아 증시 대부분이 좀 하락을 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가 장 시작 이후에 계속해서 좀 낙폭이 좀 확대되는 그러한 지금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상승 종목수 대비 하락 종목수가 좀 압도적으로 많은 그러한 시장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최근에 이제 신용잔고에 대한 그런 또 부담도 계속해서 좀 불거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이러한 그 신용에 대한 그런 부담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중소형주들의 좀 낙폭이 더욱더 대형주 대비해서 확대되는 그러한 지금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좀 연동성이 더욱더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들이 하락하는 가운데 뭐 일부 그러한 바이오주들만 좀 상승하는 그러한 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테이퍼링 우려가 오늘 우리 시장에도 또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속 뭐 지켜봐야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 이번 주 핫 이슈로 이어집니다. 네, 한 주간의 시장에서 핫했던 이슈들을 점검해보고 다시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업종별, 종목별이 아니라 시장 전반적인 부분에서 큰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번 주 핫 이슈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봤습니다. 테이퍼링 우려에 이번 주 내내 조정을 받고 있는 우리 시장,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시총 8위를 탈환하게 됐다라는 소식까지 저희가 한번 정리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 마련해봤는데요.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뭐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정말 걱정도 많이 되실 것 같고 불안 그리고 이제 공포를 넘어서 약간은 계좌를 안 보게 되는 상황까지도 나올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코스피는 4개월 만에 3,200선 붕괴됐고 지금 이제 코스피 3,000선도 약간 아슬아슬한 상황인 것 같고요. 코스닥이 어제 1,000포인트가 붕괴가 됐습니다. 오늘 시장도 지금 상승 출발했다가 다시 조정받고 있는데 먼저 시장 좀 브리핑 해주시고 원인이 뭔지 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시장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좀 상승 출발을 했는데 저는 이제 떨어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설레발 증시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침에 사실 좋게 출발하면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날 뭐 아시겠지만 미국이나 유럽 증시가 그렇게 좋게 마무리가 된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조금 상승 출발을 하는 듯한 오버슈팅이 좀 나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힘을 바로 잃어버리고 조금 밀리는 모습입니다. 일단 지금은 뭐 하락이 멈추는 것이 최우선적인데 바로 멈추진 않을 거예요. 다음 주 초까지는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1차적으로 코스피는 뭐 3,000선 정도 지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일단 조금 더 열어두시고 950선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락이 멈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은 뭐 기업들, 종목들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사실 문제가 있어서 시장이 밀리는 것은 아니에요. 일단 대외 변수에 의해서 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좋은 종목, 좋은 뭐 재료가 있고 성장 가치가 있는 그런 종목을 매수하셨다면 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지켜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다른 것들보다 이제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시장이고 뭐 펀더멘탈적인 그런 리스크보다는 대외 변수가 지금 노출이 좀 많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조금 쉬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이런 흐름이 어디까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좀 문제인데 사실 이 부분은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일단 지금 선반영이 되는 것이냐 일부는 좀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이고 있고 오히려 뭐 다음 주에 잭슨홀 회의라든지 아니면 금통위 우리 이제 금리 인상 한국은행 금통위까지도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좀 노출이 된다면 오히려 악재가 해소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 초까지는 일단 흐름을 좀 잘 체크를 해보고 특히 이제 수급과 관련돼서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은 뭐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있는 이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인 것 같습니다. 잭슨홀 미팅을 계속 많은 전문가님들도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다음 주 초까지 보라고 하셨어요. 근데 네. 잭슨홀 미팅은 8월 26일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네. 다음 주 초까지 보라고 하시는 이유도 궁금하고 정확한 테이퍼링 시기가 거기서 논의가 될지 주요로 잭슨홀 미팅에서 나누게 될 의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하락이 일단은 뭐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뭐 26일, 뭐 27일, 뭐 금통위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금 열리거든요. 일단 다음 주 목요일 정도인데 뭐 시장이 계속적으로 일주일 동안 하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하면 기술적 반등 정도도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다음 주 초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이 그래도 안정을 하락이 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1차적인 지지 라인이라는 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들도 이제 덜어낼 때 뭐 막 덜어내진 않아요. 어느 정도 수급 그 심리를 완전히 좀 투자자들의 심리를 꺾어버리진 않기 때문에 일단 그런 관점에서 좀 다음 주 초까지 지켜보시면 어느 정도 조금 하락의 안정을 찾고 반등을 주려는 그런 여지를 좀 보여준다라고 보이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반영의 일부는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목요일 정도가 되면은 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초까지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일단 뭐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일단 그런 흐름들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더 하셨는데 네. 어떤 거 말씀하셨었죠? 잭슨홀 미팅에서 네.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다른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게 테이퍼링 관련된 긴축과 관련된 그런 이슈가 가장 많이 좀 논의가 될 것이고 사실 근데 그 부분은 이번 뭐 미팅보다도 FOMC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좀 많이 반영이 되었던 부분이고 이번 잭슨홀 그런 미팅은 이제 다음 달 9월 달에 진행하는 FOMC 회의에서도 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말이 나오는 것인데 어쨌든 뭐 지금 당장 하느냐 안 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지금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상황에서 주가가 조금 하락이 나온 것처럼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면 재료가 좀 나와준다면 오히려 상승 전환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조금 미루고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만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좀 시장 그런 기사들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테이퍼링도 테이퍼링인데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 제때제때 좀 진행하지 않으면 최근에 환율이 많이 올라가는 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저런 부분들이 지금도 또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1,200원 거의 다 와가갑니다. 일단은 제가 기존에도 이제 원달러 환율 자체가 좀 잘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도 좀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게 너무 안 좋은 역할만 한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오히려 환율 이런 것들이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좀 작용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 그 체크만 좀 잘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와 앞으로 있을 제스놀 미팅에서 정말 이게 확정이 된다면 오히려 재료 노출로 시장의 상승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기 테이퍼링이 시작된다라는 게 거의 확실시가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우려 이런 것들이 해소되고 다시 상승으로 전환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다리는 건 기술적인 반등이 아니라 이제 진짜 이런 조정을 좀 마무리하고 상승이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네. 하락장으로 또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시장이 상승하려면 시장은 사실 뭐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식은이라는 거는 사실 갭을 메우려는 성질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갭이라면 지금 상황에서는 2,500선까지 열려 있습니다. 일단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 지금 느끼실 거예요. 개인들이 아무리 매수를 해도 외국 기관이 매수를 해주지 않으면 주가는 상승하지 못합니다. 라는 것을 이제 좀 느끼실 텐데 어쨌든 시장이 상승하려면 개인 매수, 그러니까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던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물량들을 좀 뺏어와야 수급 메이저 주체가 그런 부분들을 좀 매수해야 사실 주가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일단 필연적으로 사실 하락이 좀 어느 정도 발생을 해야 시장은 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정도로 좀 체크를 하시고 대응하는 것에만 좀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뭐 주가가 지금 상황에서 사실 뭐 기술적인 반등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일단 시장은 어느 정도 1차적으로는 하락을 했다가 뭐 다시 반등을 했다가 그 다음에 좀 꺾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그런 흐름들에 맞춰서 현금 비중이나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뭐 종목들 비중이나 관리 포트폴리오 구성이나 이런 것들 계속적으로 좀 변경하면서 유동적으로 보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시장은 대응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상황도 그렇고요. 국내 상황도 좀 궁금한 점이 지금 26일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고 이주열 총재 임기 내 추가 인상할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왔다라는 소식이 오늘 들려왔습니다. 그럼 한국은행에서는 긴축을 언제쯤 한다는 걸까요? 네, 일단은 다음 주에 한번 뭐 거의 확실시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1차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번 연도 두 번을 좀 얘기를 했어요. 8월 그리고 10월 일단 두 번 정도 보고 있는데 사실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안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이제 갚아야 될 빚이거든요. 물론 이런 돈이라는 거는 이게 빌려 쓰면은 갚아야 되기 마련인데 사실 미국은 자기들이 이제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뭐 부채 한도도 올리고 일단 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갚아야 될 좀 뼈아픈 답답한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갚아야 될 그런 빚이기 때문에 조금 선제적으로 빨리 올라갈 필요는 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이번에 8월에 진행을 하지 않더라도 올 가을에는 한 번쯤은 좀 진행을 할 수 있고 어쨌든 맞닥뜨려야 될 문제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제때제때 진행이 되지 않으면 환율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치우오르고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정도로 좀 보시고 이건 사실 조금 거시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 시장에서 지금 주가가 빠지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시장이 좀 정화된다는 안정을 찾아간다는 그런 상황에서는 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보다는 한국은행이 먼저 금리를 인상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요. 자, 이제 지금 하락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외국인들의 순매도 행렬인 것 같습니다. 사실 금리 인상 우려 때문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뭐 글로벌 증시, 미국도 포함이고요. 중국이나 다른 신흥국 증시들도 좀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유독 우리나라 증시에서 크게 좀 매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의 지금 실적도 좋습니다. 네. 근데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매도세를 보이는 건가요? 사실 그 부분은 뭐 다 알고 계실 건데 그냥 뭐랄까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기업들 굉장히 좋은 기업들 많고 실질적으로 실적을 내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한마디로 좀 표현드리고 싶은데 경제 순환 구조가 정확히 잡혀 있지 않다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고 면역력 자체가 없습니다. 뭐 아실 거예요. 삼성전자, 그냥 SK 하이닉스 두 개만 흔들어도 그냥 우리나라 전체가 흔들립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사실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거의 다 뭐 10개, 그러니까 손바닥 안에 있는 그런 종목들 안에서 거의 돌아가기 때문에 뭐
지수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서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고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조금 돌아오기가 쉽지 않죠. 최근에도 이제 시장 상승을 주도하는 거는 우리나라는 크게 섹터가 예전에 상승을 했을 때 뭐 반도체나 제약바이오가 이제 시장을 주도했었고 지금은 2차 전지까지도 조금 껴 있거든요. 일단 이 세 개 섹터가 모든 걸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들이 지금 뭐 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에서 살 종목들이 없네, 반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안 좋은 얘기만 나오네 하면은 거의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서 좀 시장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이 부분은 다 각 전문가님들마다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현금 보유 비중이 많은 게 좋을지 아니면은 지금 추가 매수를 하거나 신규 매수 전략이 또 좋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위원님은? 지금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건 조금 늦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일단 지금이 좀 버티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지금 전략은 딱 두 가지입니다. 정말 짧은 단타를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그냥 버티기,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버티기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딱 두 가지 전략이에요. 근데 단타도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상승폭 자체도 굉장히 짧고 뭐 말도 안 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특히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들 많이 올라가는 거 한번 보신다면 시장이 얼마나 좀 비정상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아마 체감이 되실 텐데 일단은 지금이 뭐 짧게 단타 대응하시려고 하셨다가는 손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포지션을 조금은 길게 잡고 답답하실 수 있겠지만 오히려 길게 잡고 가신다면 그만큼의 보답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작년에도 3월 달에 주가 거의 50% 60% 뭐 계좌가 아마 거의 다 웬만하면 모든 사람들이 50% 60% 마이너스였는데 거의 뭐 기억도 나지 않으실 정도로 거의 뭐 수익 전환 다 하셨고 수익도 다 보셨잖아요.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를 뭐 짧게 뭐 지금 10% 20% 떨었다고 뭐 망설이지 마시고 천천히 좀 멀리 보시고 좀 포지션을 길게 잡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타 대응을 잘 하시는 분들은 단타로 하셔도 되지만 지금 어렵다 보니까 조금은 기다려보자 이런 전략을 세워주신 것 같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지금 반도체 업황이 워낙 좋지가 않은데 외국인들의 흐름이 SK하이닉스는 매수를 하고 있고 또 삼성전자는 매도를 하고 있어요. 같은 반도체 업종인데 왜 이렇게 갈리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뭐 질문 하나 드리면 네.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어떤 네. 걸 사실 거죠? 아무래도 시총 1위 종목이 네. 삼성전자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인데요. 네, 사실 그래서 상승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 지분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려면 그러니까 개인 지분율보다는 그러니까 시장을 이렇게 올려주는 그러니까 조성자들이 좀 많이 매수하는 그런 매수세가 필요를 해요. 힘이 굉장히 좀 강력하게 필요하고 사실 대형주들은 더더욱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제 바닥권에 있을 때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를 보세요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본질적인 반도체 전반적인 그런 시장 상황에서 섹터군 상황에서는 뭐 별반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어쨌든 그런 수급적인 부분의 매수세의 문제라고 저는 지금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 부분은 계속 매주 나와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많이 매수를 한 종목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좀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뭐 매주 나와서 해주고 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렸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고 지금 또 다른 전략이 그러면 필요한 거잖아요. 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래적 관점에서 어떤 전략이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필요할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이 시장을 굉장히 좀 미시적으로 접근하시면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시적하면 굉장히 머리가 뚱 하실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굉장히 어렵고 막 답답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그런 투자는 기본적인 맥락에서
시장에서 사실 포트 구성은 좀 그렇게 좀 되셔 있어야 되는데 뭐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비철금속 아니면은 채권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종목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가치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뭉개지고 뭐 성장주 저번 주에는 뭐 성장주 같은 것들을 좀 다뤘었는데 뭐 성장은 미래 지금 사실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는 미래를 보고 투자할 정신이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맥락에서 자리가 잡혀 있고 그런 가치주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해지 관점에서 자꾸 생각을 하시고 뭐 인버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시장을 좀 반대 방향에서 지켜보고 투자를 좀 할 수 있을까? 뭐 종목 일반적인 딱 주식의 틀에서 좀 벗어나서 그런 종목들을 좀 준비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치주를 좀 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카카오뱅크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금리 인상도 있기 때문에 금융주, 은행주들은 지금 사실 더 나은 부분이 아닌가? 카카오뱅크가 또 이런 요소 때문에 올라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금융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금융주 괜찮습니다. 금융주는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한다면 더 수혜가 될 수 있고, 네. 은행뿐만 아니라 뭐 증권 관련주, 보험 관련주도 마찬가지이고요. 근데 카카오뱅크는 지금 굉장히 조금 거품이 심해요. 그 은행 관련된 그런 종목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이제 흐름들을 보신다면 신규 상장 종목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라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지금 수치거든요. 주가의 흐름이고 일반적인 시장 상황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주가의 흐름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짧게 보시고 만약에 은행 관련주가 정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일단은 바닥권에서 준비하는 종목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치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거는 단기적으로 탄력성이 굉장히 조금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멀리 끌고 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 보시는데 아니면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천천히 그냥 한번 그냥 사놓고 묻어두는 경향이 있어서 가치주를 좀 많이 보시는데 일단 일반적으로는 가치주를 많이 보시진 않거든요. 장을 매일매일 보시는 분들은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뭐 금융주도 뭐 괜찮다. 다만 신규 상장 종목이나 이런 종목들은 조금 짧게 대응하시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거는 포지션을 좀 길게 잡으시면 이제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카카오뱅크를 제외한 금융주들을 봐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장 점검과 함께 또 카카오뱅크에 대해서까지 알아봤고요. 카카오뱅크를 제외한 금융주들은 관심 있게 보고 계시다는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최충성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서요. 이야기 들으시면서 굉장히 좀 도움됐다라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좀 불안한 시장 상황 속에서 정말 이제 상승을 가져올 만한 종목을 찾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샵 0082번으로 최충성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성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인사이트로 이어집니다. 네, 한 주간의 증시 점검해보는 시간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준비를 해주고 계시죠. 샘플러스 이지연 전문위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네, 위원님 지금 너무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계속해서 좀 위태로운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3천선도 이탈이 될 것처럼 아슬아슬한 상황인데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일단 매도에 이제 하이라이트 국면에 들어와 있고요. 지난 8월 초부터 이어진 매도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여전히 오늘도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고, 다만 이전보다 이제 물량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매수를 받을 수 있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많지 않은 매도량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하락폭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이제 나와 있는 우려감을 본다면 중국의 규제 관련 리스크부터 델타 변이 바이러스, 그리고 7월에 중국의 경제 관련된 지표, 그리고 미국의 경제 관련된 지표가 좋지 않으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을 심리적으로 이제 급격히 좀 몰고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이번 주에 들어오면서부터 미국의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이 또다시 화두가 되면서 경기는 둔화되는 부분인데 테이퍼링 우려감도 나오는 이중고를 겪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증시의 합리성과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경기가 둔화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관관계는 양쪽 완화고요. 경기가 확장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상관관계는 테이퍼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시장의 경기 둔화 우려감도 나오고 있고 반대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도 나오면서 경기 둔화 우려감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경기 관련된 민감주들이 좀 빠지고 있고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이 또 나오면서 기술주라든지 성장주와 관련된 부분이 또 하락하면서 지금은 시장이 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에서 경기 관련된 민감주나 IT 성장주나 다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엎친다 이제 덮친다 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시장의 어떤 경기에 대한 부분과 금리에 대한 부분으로 어느 정도 경기 민감주와 IT 성장주가 교차되는 모습을 좀 보였다면 최근에는 우리 시장은 이제 이 부분들이 둘 다 이제 내려앉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논리와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출 거냐, 아니면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출 거냐라고 본다면 결국은 우리가 우려감을 배제하고 현실을 직시한다면 결국 이제 테이퍼링이 실시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테이퍼링이 실시된다라는 부분을 본다면 경기는 확장 국면에서 진행되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현재 불거지고 있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7월 들어오면서 일부 지표에 대한 부분이 부진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부분보다는 정치적인 부분과 함께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업급여에 대한 지급 중단 부분 등이 겹치면서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시장에 좀 영향을 주고 있다. 또 특히 최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이 나올 때 이 부분이 경기를 꺾을 만큼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지는 분명히 않을 것이고 백신이 보급화되기 직전 변이 바이러스가 극대화되는 시점이 맞물리는 지금이 아마 시장에 공포감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시점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백신을 여기서 이제 투약률이 조금 더 높아져 가면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에 주는 영향을 가라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7월부터 8월 이어지는 이 구간이 이런 시장을 압박할 수 있는 하락 요인들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고 여기에 선제적으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이 나온 이후에 외국인들의 ETF에서 물량들이 빠져나가는 모습, 특히 중국의 규제 관련 리스크 이후에 테크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에 집중적으로 ETF가 빠져나가면서 이 부분도 역시 IT 섹터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시장이나 대만 시장을 중심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는 원인입니다. 지금 시장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과도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은 오늘 아마도 금요일 오후장을 마감을 앞두고 투매에 가까운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하락 속도가 오장으로 접어들면서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아마도 지금 단기간에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종목과 코스닥에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반대 매매가 일부 나오고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결국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오진 않더라도 월요일날 오전에 나오겠지만 그 우려감으로 미리 매도하는 개인들 물량들도 장 후반부에 좀 같이 겹쳐지면서 시장은 낙폭이 상당히 커져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과연 이제 지금 현재 이 정도 시장이 하락한 구간에서 같이 따라서 매도에 동참한 행위는 이미 이제 매도는 현금화를 어느 정도 시켜놨어야 되고 종목에 대한 비중 포트를 좀 전환시켜놨어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 이제 이 부분에서 투매에 동참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견뎌야 되는 부분은 일단 일정 부분 좀 견디는 부분이 필요하고 특히 아마도 이 금요일 오장을 앞두고 투매에 가까운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투매에 동참하지 말고 시장을 조금 더 냉정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너무나도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투매에 동참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계속 시장 지켜보면서 조금은 기다려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또 궁금한 게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셀코리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외국인들의 수급에 좀 매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외국인들은 이번 주에 들어와서도 1조 한 4천억 정도 큰 폭의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고 지난 8월 5일부터는 매도세가 완연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 8월 이후에 한 7조 원 이상 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한 2조 원 정도 매도가 이어지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 해도 9조 원 가까운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고 시장 전체적으로 매도세가 조금 수그러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매도의 여파가 시장을 좀 계속해서 억누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이런 매도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 좀 드렸지만 결국은 이제 ETF에서 어느 정도 구조적인 매도 물량이 나가고 있고 이 물량은 약정 완화에 대한 테이퍼링을 앞두고 관련된 ETF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지금 조치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고 특히 그 부분이 중국의 규제 관련 리스크와 맞물리면서 IT 관련돼 있는 ETF 쪽으로 일단은 먼저 집중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은 시장이 좋든 나쁘든 외국인들이 정해놓은 수치, 퍼센테이지까지는 기계적으로 매도가 나온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외국인들의 매도는 이런 구조적인 부분에 자금의 이동에 따른 부분이다라고 좀 보신다면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어느 정도 멈춰야 아마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진정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삼성전자의 매도세를 좀 본다면 지난주 8월 11일, 12일, 13일 이때 이제 집중적으로 매도에 대한 하이라이트 구간에 좀 들어왔었고요. 반면에 이제 이번 주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매도 물량이 일부 이제 좀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매도 물량은 줄었지만 여전히 시장에 대한 압박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의 매도 물량을 보면 전체적으로 물량은 지난주에 뭐 3천만 주, 2천만 주 이상과 대비한다면 상당 부분 줄어들었지만 이런 정도의 물량도 지금 받을 수 있는 시장의 매수 수채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압박감은 적다라 하더라도 그 충격은 지수의 하락폭은 오히려 더 커져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이런 외국인들 매도세가 어느 정도 줄어든다 하더라도 기관이나 혹은 연기금 쪽에서 이런 매도 물량을 좀 받아줄 수 있는 매수 수채가 좀 나와야지만 시장이 조금 안정화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은 좀 아쉽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매도를 받아줄 주체가 없다라는 부분이 가장 시장을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투매에 동참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거칠게 이어지지만 최근의 경향을 보면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이제 손바뀜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부분과 함께 선물 옵션에서의 등락을 좀 본다면 반면에 지난주에 아주 강하게 3만 개 이상 선물을 매도했던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는 오히려 매수 전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이 부분이 한매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오늘 풋옵션에서 100억 이상의 대량의 매도가 나오는 점 그리고 선물에서 매도 포지션이 한매에 들어온 점을 보면 가격 조정은 거의 지금 현재 오늘 떨어지고 있는 이 구간이 거의 막바지 국면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조정은 기간 조정의 양상이나 혹은 일부 여진이 좀 이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선물 옵션 구조를 봤을 때 크게 나오지 않고 마무리되는 국면이다 본다면 금요일 오후장에 심리에 의해서 투매에 동참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엔 삼성전자의 매도가 멈춰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제 거의 다 바닥이 나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좀 더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좀 더 자세한 지금 시장의 투자 전략 좀 알려주시죠. 지금 현재 이제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대응하기가 상당히 만만치 않은 시장이고 일반 개인 투자분들 대응하기에는 전략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어떤 하방에 대한 그 포션을 안고 외국인들이 매도에 들어왔을 때는 여러 가지 정황상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도 일부 ETF 물량의 선물옵션 물량을 단기적으로 아마 하방 압력을 좀 받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 부분이 오히려 더 테이퍼링 문제와 겹쳐지면서 확대되면서 의도한 부분보다 오히려 하락폭이 좀 더 커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이번 매도의 특징이 외국인들이 선물의 대량 매도를 이미 판매하는 시점에서 풋옵션의 매수가 없었다는 부분인데요. 전략적으로 본다면 이제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ETF 물량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전체 바스켓 거래에서 나온다면 그 ETF 물량에는 분명히 우량한 종목들도 들어있을 거고 단지 시장이 나빠서 같이 도매급으로 딸려 내려가는 장기 우량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비중을 줄인 상태로 이번 하락폭이 좀 단기간에 강하다 하더라도 오히려 버텼다가 추가 매수하는 방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지금은 ETF 물량에서 같이 내려가지만 개별 종목에 대한 부분이 좀 부각될 때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ETF 바스켓 매도에서 같이 딸려 내려간 장기 우량 종목들은 좀 버티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이 장기 매집 물량들이 꾸준하게 이어지는 저평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시장과 무관하게 물론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가격을 들어올리면서 매수하지는 않지만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계속해서 저가해서 받아가는 매수 형태를 보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역시 가격이 이번에 크게 밀렸을 때 동참을 해서 같이 저가에 조금씩 매수에 들어가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요. 최근 1개월간 혹은 6개월간의 외국인 수급을 좀 기준으로 보시면서 이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하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를 좀 보신다면 이런 종목들은 장기 매집 단 상당한 시간을 두고 바닥하기 전까지는 분할로 매수하는 전략으로 좀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대비도 일부 해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이제 주력으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시장의 변화를 이제 조금 인지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코로나19 급락 이후에 작년부터 지금까지 익숙했던 매매는 어떤 섹터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나 섹터 전체를 매수하는 데 대한 익숙함입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2차 전지나 5G나 메모리 반도체나 빅메모리 반도체처럼 어떤 특정 섹터를 하나로 취급을 했고 그 섹터가 주도 섹터면 그 안에 있는 종목은 뭘 사도 오르는 어떻게 보면 유동성장에서 아주 누릴 수 있는 큰 혜택을 누리면서 매매를 했다라면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이 현실에서 깨어나야 결국은 섹터 자체에 대한 이제 ETF의 매수세는 굉장히 떨어져 있고 결국 개별 종목에 대한 공략들이 외국인들이 커져갈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내가 사는 종목이 예를 들어서 섹터 호황을 보고 5G나 2차 전지나 이런 섹터 호황을 보고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개별적으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가운데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단기적인 수급이 좀 강한 종목들 지금 시장이 어려워서 공격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매집해 나가는 종목들 그러면서 이제 저평가했으면 좀 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 종목들인데 그런 종목들은 지금부터 이제 이번 주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정도 늦어도 화요일 정도의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면 그 구간에서부터 조금 공략해 들어가는 부분이 필요하고 스윙 관점에서 개별 이슈 종목 공략하는 게 세 번째 전략으로 포인트를 좀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떤 대응에 대한 자체를 포기하고 시장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19 급락 때도 보셨지만 하락할 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상승할 때 수익도 없습니다. 결국은 잘해봐야 내가 깨져 있던 계좌를 복구하는 정도에서 끝이 나기 때문에 하락할 때 적극적으로 현금화를 시킬 부분은 현금화를 시키고 포트를 압축해야 될 부분을 압축해 나가야 상승장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현금을 가지고 있고 대응할 수 있는 종목, 추가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상승장에서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관점을 보신다면 절대 이번 하락장에서 손 놓고 있으시면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현금화 시킬 것, 그리고 포트를 압축할 것, 그리고 장기적으로 매집해야 될 종목들은 분할 조금씩 매집에 들어가면서 시장에 대해서 상승장을 못지않게 지금은 어느 정도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정말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매집하는 종목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외국인들의 수급 쫓아가고 싶은데 어떤 종목으로 지금 쏠리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늘 큰 관점으로 보시고 외국인들의 수급 잘 찾아보시는 이지환 전문위원님이시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그런 종목 찾아보시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하락할 때 아무 대응도 안 하다가는 상승장에서 수익도 못 내겠죠. 같이 수익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답장으로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기 들어오셔서 외국인들이 모아가고 있는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해주신 이지환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시장이 좋지 않아서 계속해서 지금 점검해드리고 있는데 코스피에서도 지금 기관들이 다시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하락의 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마감 때까지 저희와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고민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원주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시크릿 강연회는 내일 오후 1시입니다. 온라인 강연회로 대체가 됐으니까요. 서울경제TV 더하기라는 유튜브 채널 시간 맞춰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 2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